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받은 모욕이 어떻게 조폭 조직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19년 서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고 더욱 감동적입니다. 잠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상 중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여러 번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15분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때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 선술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저녁 7시경 젊은 직장인 5명이 회식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하나 있었죠. 김하나 28세, 키 165cm의 날씬한 체격에 검은색 투피스와 짧은 치마,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야, 너는 정말 조용하다. 성격이 어떻게 그렇게 얌전할 수 있어? 동료 박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래요.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게 좋아서요. 하지만 하나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출신이었습니다. 5년간 복무하며 각종 실전 특수작전에 참여했던 정예 요원이었죠. 707 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로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조 작전을 전담합니다. 지원자 100명 중 선발되는 인원은 고작 2~3명에 불과하죠. 하나 씨는 2017년 해외 한국인 인질 구조 작전, 2018년 국내 테러리스트 진압 작전까지 참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야, 군대에서 뭐 했다고 했지? 네, 그냥 사무 업무였어요. 바로 그때 선술집 입구 쪽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3명이 하나 씨 일행을 노골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폭력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리더 박철수 35세는 키 182cm의 건장한 체격에 문신투성이인 전형적인 조폭이었죠. 야, 저기 여자들 꽤 괜찮은데? 박철수가 부하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저 조용한 애 청순해 보이는데 부하 김동철이 하나 씨를 가리켰습니다. 하나 씨는 이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5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그녀에게 예리한 감각을 길러주었거든요.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남자 3명, 술에 취한 상태, 리더는 오른쪽 주머니에 딱딱한 물건 소지. 15분 후 박철수가 움직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우리랑 같이 한잔하실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거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회사 회식 중이라서요. 하나 씨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세요? 그럼 회식 끝나고 2차로 가시죠. 제가 아주 좋은 곳 알거든요. 박철수는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 씨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괜찮은데요? 좀 고집이 있네. 김동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지. 이런 애들이 나중에 더 순해져. 박철수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 씨의 동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영 씨는 하나 씨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나야, 우리 그냥 나가자. 무서워. 괜찮아요, 미영 씨.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박철수 일당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민간인이 너무 많다.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해. 하나 씨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상황 판단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일어나려고 해요. 하나 씨가 정중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갑자기 하나 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은 상당했고 일반 여성이라면 아파서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나오지 말고. 오빠가 좋게 말할 때 따라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일어서서 하나씩 일행을 둘러쌌고 선술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고 사장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의 동료들은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남자 동료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지만 김동철의 험악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죠.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지. 우리가 좋게 말하는데 무시하는 거 말야. 박철수의 다른 부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묘하게 더 차가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박철수의 손아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받은 고문 저항 훈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손 놓아주세요. 하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인연이 지금 나한테 감히 명령하는 거야? 박철수가 화를 내며 손목을 더 세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굴복시켜 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 씨가 움직인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박철수도 그의 부하들도 심지어 하나 씨의 동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 씨가 박철수의 손목을 잡은 손에 특수한 압박법을 적용하는 순간 박철수는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707 특임대에서 배운 관절 제압술이었습니다. 적의 관절과 신경을 정확히 눌러서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도 영구적인 손상은 주지 않는 기술이었죠. 뭐야 이게. 아파. 너무 아파. 박철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작고 여린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쉽게 제압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죠.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 놓아주세요. 하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해 보였던 여성이 순식간에 조폭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박철수는 억지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목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하나 씨도 그제서야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뭐야? 박철수는 자신의 손목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하나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하나야, 너 지금 뭘 한 거야? 미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 놓아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나 씨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박철수는 자존심이 상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박철수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 씨의 담담한 대답에 박철수는 더욱 화가 나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나 씨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투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혹시 위험한 물건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박철수가 작은 칼을 꺼내려는 순간 하나 씨가 정광석화 같이 움직여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흉기 소지하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박철수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하나 씨는 마치 무용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두 사람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20초도 안 되어 조폭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누구세요, 도대체?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경찰이 도착해 박철수 일당을 연행했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는 벌금형으로 풀려났지만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직에서 여자한테 당한 놈이라는 조롱을 받았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나 씨를 직접 공격하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한 박철수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동료인 박미영 씨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가던 미영 씨 앞에 박철수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김하나 친구지? 너희 친구한테 전에 내가 아직 안 끝났다고. 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나야, 나 무서운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를 위협했어. 그 전화를 받은 순간 하나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고한 친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707 특임대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은 반드시 보호한다. 그날 밤 하나 씨는 박철수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내 친구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1대1로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끝. 하지만 내가 이기면? 박철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알겠어, 졌어.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씨가 박철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길을 택했나요? 그 질문에 박철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잘못된 길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 씨가 건넨 명함에는 직업상담센터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정말 날 믿어주는 거야? 한 번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1년 후 박철수는 조직을 완전히 떠나 작은 치킨집을 차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치킨집 앞을 지나는 하나를 보면 박철수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아직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죠. 하나야,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별일 없는데. 하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나는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하나 씨가 박철수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7 특임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적을 무력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 씨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물리적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거든요. 박철수와의 대결에서 하나 씨는 두 번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707 특임대 출신인 그녀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두 번째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 씨는 군복무 시절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작전에서였죠. 그때 체포한 테러리스트가 하나 씨에게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도 소용없어.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야. 그 말이 하나 씨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말로 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박철수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킨집을 차린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과거의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일반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알고 나서 멀리했죠. 그런 그에게 첫 번째 손님이 된 것은 뜻밖에도 하나 씨의 동료인 미영 씨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치킨집이네. 한번 먹어볼까? 미영 씨는 박철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로 생긴 가게를 응원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맛있네요. 사장님, 치킨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밝은 웃음을 보며 박철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 박철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청소했죠. 6개월 후 그의 치킨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 씨가 동료들과 함께 그 치킨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치킨 정말 맛있다며? 미영이가 맨날 여기 치킨 시켜 먹어. 박철수는 주문을 받으러 나오다가 하나 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씨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 2마리 주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았고, 그리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치킨을 튀겼죠.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 씨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박철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 씨 일행은 종종 그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1년 후 박철수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이준호, 22살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고 있었죠. 형, 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없고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준호가 박철수의 가게 앞에서 배고픔에 쓰러질 뻔했을 때였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진 후 갈 곳 없던 소년이었던 박철수 말입니다. 괜찮아. 여기서 일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봐. 박철수는 준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치 하나 씨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 준호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형,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뭔가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 딱 하나 있어.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마라. 그게 다야. 박철수의 진심 어린 대답에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실 말이야, 박철수가 준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용서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를. 정말요? 형이 그런 일을. 그래, 부끄러운 과거지. 하지만 그 덕분에 너 같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준호는 박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느꼈죠.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형처럼 저도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 믿어줘야 해. 그래야 정말로 변할 수 있거든. 박철수가 그 청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닭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했죠. 3개월 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났을 때의 어둡고 절망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형, 제가 돈 좀 모았는데 이제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뭘 할 건데? 요리를 더 배워서 나중에는 저도 형처럼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호의 말을 들은 박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하나 씨에게서 받은 선한 영향력이 이제 준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 차근차근 준비해. 박철수는 준호가 독립할 수 있도록 요리 기술도 더 가르쳐주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도 알려주었습니다. 반년 후 준호는 정말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박철수가 도와준 자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말이죠. 그리고 준호 역시 박철수처럼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 한 명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씨가 보여준 진정한 강함의 의미였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 이것이야말로 어떤 물리적 힘보다도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 씨는 우연히 박철수가 다른 청년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박철수에게 보여준 용서와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707 특임대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죠. 하나 씨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박철수뿐만 아니라 그가 도운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액션이나 극적인 승리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